아키오 씨, 그걸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물론이지. 이런 건 별것도 아니야. 말도 안 돼. 푸드파이터 같아. 제 이름은 호시자키 유우나, 32살 주부입니다. 이번에는 강렬한 개성을 가진 엄마 친구가 일으킨 문제에 대한 썰이에요. 단, 이 친구한테만 잘못이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인 히로키는 회사 경영자예요. 나름 잘 나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죠. 저희 사이에는 와카라는 5살짜리 딸도 있어서 가족 셋이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사실 카나가와 쪽에 지사를 갖게 됐는데 나도 1년 정도는 그쪽에서 일해야 해. 라고요. 출근을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만 매일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건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테고 교통비도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남편이 단신 부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아직 어린데 아빠와 떨어져 살게 하는 것도 안쓰러웠죠. 와카는 아빠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부부끼리 상의해서 가족 다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2년 동안만이니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죠. 이전 집은 세계를 여행 다니는 여행 작가인 남동생이 잠깐 살게 되었어요. 2년 동안은 간토 근교 여행 정보를 써보려고 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이렇게 남동생에게 집을 맡기고 가나가와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저도 자택에서 남편의 업무인 회계를 돕고 있는데 일을 하는 동안은 딸을 유치원에 맡기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유치원에 딸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는 것. 다른 부모님들과 잘 교류할 수 있을지 불안했죠. 한편 딸아이는 사교적이라서 새로운 유치원에 가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사교성은 남편을 닮은 거겠지. 부럽다. 이렇게 등원 첫날, 날보다 긴장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마치니 저처럼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긴장한 상태로 여러 명이서 대화하고 있는 어머니들 쪽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 딸이 여기에 다니게 되었어요. 호시자키라고 합니다. 긴장을 숨기지 못하는 어조로 인사했죠.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싱긋 웃으며 나야말로 잘 부탁해. 나는 후쿠다케 아키오라고 해. 지금부터 다 같이 차 한잔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어때? 후쿠다케라는 저와 비슷한 연령의 어머니가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분 덕분에 다른 어머니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분의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너편이었어요. 어머, 건너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보네. 아니에요. 사실은 단신 부인한 남편을 따라온 거라 저기에는 1년만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한 거죠. 그랬구나. 아무튼 2년 동안 잘 부탁해. 저도 금방 친구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그 후로는 서로의 집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갈 정도의 사이가 되었어요. 딸아이인 와카와 아키오 씨의 아들인 다이치도 친해진 것 같아 안심했어요. 이렇게 아키오 씨와 알게 된 지 벌써 4달이 지나갈 즈음. 아키오 씨, 지금 연락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우연히 들은 말인데 다음 주에 아키오 씨 생일이라면서요? 뭐 그렇지. 이 나이에는 그렇게 축하할 일도 아니지만. 그건 좀 이해되지만 그래도 모처럼이니 축하해드리고 싶어서요. 됐어, 미안하게. 아니에요. 평소에 신세 지고 있으니까 그 답례도 할 겸.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사양하지 않을게. 다행이에요. 참고로 단 거 좋아하세요? 당연하지. 완전 좋아해. 역 앞 호텔에서 디저트 뷔페를 하는 것 같던데 괜찮으면 거기서 축하하고 싶어요.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물론 제가 살게요. 뭐?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죠.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다른 엄마 친구들에게서 아키오 씨가 곧 생일이라는 걸 우연히 듣고 평소 신세를 지고 있는 답례로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거죠. 이 호텔은 도쿄에 있었을 때도 이용한 적이 있어서 맛이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답례로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와 아키오 씨는 아이를 맡긴 후 케이크 뷔페를 하는 호텔로 갔어요. 뷔페라고는 해도 비싼 가격이었지만 축하하기 위해서 간 거였으니 분발하기로 했죠.
도착하자 아키오 씨는 눈을 빛내며 대단하다! 다 너무 맛있어 보여. 정말 마음껏 먹어도 돼? 물론이죠. 뷔페니까요. 오히려 뽕 뽑을 만큼 먹어야죠. 그렇지. 맞아. 뷔페니까 먹어야지. 아키오 씨?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자! 이렇게까지 기뻐해주니 데려온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키오 씨,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물론이지.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야. 말도 안 돼. 푸드파이터 같아. 아키오 씨의 접시에는 케이크와 디저트가 꽉 담겨져 있었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우걱우걱 먹어치우는 아키오 씨.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것 같았어요. 와, 다 맛있다. 그러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하지만 아키오 씨는 좋아, 이제 시작이지 라며 의기양양하게 요리 코너로 갔죠. 첫 번째와 비슷한 양의 음식을 몇 번이나 다시 담아왔어요. 결국 11인분 이상은 여유롭게 먹어치웠죠. 그만큼의 양을 먹고도 괴로워 보이기는커녕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드시는데 살이 안 찌시나 봐요. 부러워요. 맞아. 예전부터 살이 잘 안 찌더라고. 소위 말하는 위하수라는 거겠죠. 하지만 아키오 씨는 계산을 마친 후 잘 먹었어. 미안한데 이 다음에 일정이 있거든. 여기서 헤어져도 될까? 네, 물론이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때는 먹어도 살이 안 찌니 부럽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일로부터 일주일 후 이번에는 아키오 씨한테서 이런 연락이. 지난번에는 고마웠어. 엄청 맛있었어. 네, 그 뷔페 4달에 한 번 정도 하나 봐요. 개최되면 또 같이 가요. 꼭 갈래. 벌써 기대된다. 근데 사실 곧 아들 생일이거든. 아, 아키오 씨랑 가깝네요. 맞아. 그날은 일요일이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건데 괜찮으면 유나 씨랑 와카도 축하해줬으면 해서. 네, 물론이죠. 밤에는 가족끼리서만 축하할 생각인데 모처럼이니 낮에는 그 애가 좋아하는 걸 먹게 해주고 싶어. 아하, 그럼 점심을 같이 먹는 걸로 알면 될까요? 맞아,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와카한테도 전해둘게요. 고마워. 우리 아들도 기뻐할 거야. 그래서 어디서 먹을 예정인가요? 근처에 있는 회전 스시집 그릇이 돌아가는 거. 우리 아들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 저희 딸도 그래요. 즐거운 생일 점심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키오 씨 아들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대를 받았을 때는 아드님의 생일 파티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순수히 기뻤어요. 저는 딸인 와카를 데리고 아키오 씨 가족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는 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다이치, 생일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조금 쑥스럽게 웃는 다이치를 보고 매우 흐뭇해졌어요. 자, 오늘은 와카네 엄마가 사주시는 거니까 제대로 인사해야지. 네, 유나 아줌마 고마워요. 어? 별 말씀을. 왜인지 제가 사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아들의 생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기꺼이 응해주었죠. 하지만 이후에 바로 학습 능력이 없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다랑어 대뱃살 10접시랑 연어 16접시. 케이크도 있구나. 나중에 먹어야지. 뷔페의 대자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물론 안 좋은 예감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고 무엇보다 무제한도 아니었으니 조금은 자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키오 씨는 뷔페 때 그랬듯이 마구 주문하고는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오늘은 다이치의 생일이니까 괜찮아. 맛있다. 아키오 아줌마 대단하다. TV에 나오는 사람 같아. 그러게. 자, 와카도 많이 먹어. 계산할 때 어떡하지? 그리고 드디어
아키오 씨가 만족하고 계산할 차례가 되었는데 총 32,000엔입니다. 32,000엔? 잘 먹었어. 뭔가 미안하네. 아니요, 괜찮아요. 회전 수십집에서는 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게다가 100엔 접시뿐만 아니라 300엔에서 501엔인 고급 접시와 사이드 메뉴까지 막 주문했으니까요. 미안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다이치 좀 봐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번 일은 일단 남편에게 보고했죠. 그러자 생일이었다면서 축하하는 일에 쓴 거면 완전 괜찮아. 와카 맛있었니? 다음엔 아빠도 같이 가자. 라며 가볍게 오케이 해주었어요. 이럴 때 남편의 포옹력과 경제력에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그 후에 남편이 승진했으니까 축하하자. 미안. 오늘은 지갑을 안 들고 왔으니까 대신 내줘. 식사를 권유하고는 이런저런 수단으로 제가 사게 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는 어느 가게든 높지 않았지만 양이 양인지라 매번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었어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매번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도 잘못이었죠. 유나, 아무리 그래도 매번 사주는 건 좋지 않아. 심지어 매번 수만 단위잖아. 미안해.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만약 다음에도 뜯길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나한테 전화해. 전화로 내가 따끔하게 말해줄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남편한테도 얘기하자. 식사하고 영수증은 받아뒀지? 응, 가계부를 적기 위해서 다 받아뒀어. 그럼 그것도 같이 청구하자.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쳐. 남편의 조언도 있어 다음에야말로 아키오 씨에게 단호하게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죠. 저기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면 다음 주 유은아 생일 아니야? 네, 맞아요. 그치?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는 내가 축하할 차례인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 돼. 나는 축하 받았잖아. 사실은 벌써 가게도 정해뒀거든. 어디인가요? 역 앞에 생긴 모니로봇 정원이라고 알아? 고깃집이었죠? 분명 꽤 비쌌던 것 같은데. 맞아. 축하하는 거니까 고급 고깃집에서 성대하게 하려고. 저는 좀 더 합리적인 곳이어도 괜찮아요. 안 돼. 축하하는 거니까. 뭐 유은아는 고급 고깃집 정도는 보통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기로 한 거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기대하고 있어. 솔직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사전에 상담했죠. 당신 생일 축하라고 확실히 말한 거지? 응, 톡으로 대화한 기록도 남아있어. 그럼 일단 이번에는 다녀와 봐. 안 좋은 예감이 적중하면 그때는 마땅히 대처하면 되니까.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그리고 맞이한 당일 일단 확인을 위해 이런 식으로도 말해봤어요. 정말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며 의기양양하게 고급 고깃집으로 가게 되었죠. 부디 아무 일도 없이 끝나길. 특산갈비 10인분이랑 우설 5인분이랑 등심살도 맛있겠다. 그러게요. 여전히 대단한 식욕이었어요. 대체 얼마가 될지 상상도 안 됐죠. 하지만 2시간 정도 후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라? 아키오 씨? 아키오 씨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직원분이 1행분이라면 방금 돌아가셨어요. 네? 물론 계산서는 두고 갔죠. 서둘러 아키오 씨에게 전화했지만 아키오 씨, 왜 맘대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미안, 급한 볼일이 생겼어. 미안하지만 대신 좀 내줄래? 적당히 좀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갖가지 핑계를 사줘야 하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너 부자잖아. 쪼잔한 소리 하지 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얼마 나온 줄 아세요? 21만이에요. 우와, 엄청나네. 지금 바로 돌아와서 낼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지. 21만이라니 애초에 못 내거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생각이 있죠. 저는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 남편에게 경위를 보고했죠. 그러자 남편은 식사한 곳이 모니로봇 정원이라고 했지? 맞아. 좋아,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맡겨둬. 이 다음 날 아키오 씨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관 앞에서 안색을 바꾸고 불평했어요. 이게 뭐야? 청구서라니 어떻게 된 거야? 보시는 대로 어제 고깃집 청구서예요. 총 21만엔 제대로 내주셔야겠어요. 사겠다고 약속한 것도 톡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내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고깃집은 남편의 사촌이 경영하는 가게였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듣고 협력해 주었죠. 이렇게 고깃집에서 아키오 씨네 집으로 청구서를 보내주었어요. 부자면서 이런 치사한 수를 쓰다니.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시끄러워. 네가 내 기분을 알아? 잠깐 진정하세요, 아키오 씨. 아키오 씨는 마치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너 때문에 남편한테 들켰잖아. 들켰다고요? 뭘? 제가 되물으려고 하자 아키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로 뛰쳐나가나 했는데 역시 여기였구나. 그만해, 한심하게. 목소리의 주인은 후쿠다케 마사시 씨, 아키오 씨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은 아키오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사정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 여기선 일단 실례하겠습니다. 남편분께도 잘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아키오 씨는 순식간에 마사시 씨에게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번에는 마사시 씨만 찾아와서 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키오 씨는 중증의 과식증이라고 하더군요. 다이치를 임신했을 때 식욕이 폭발해서 그 후로 뭔가 먹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위장이 점점 커져서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양을 먹게 되었다고. 단 그건 몇십 분 만에 다 토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케이크 뷔페 때도 회전 수술 때도 그녀가 식사를 한 후에는 매번 오랫동안 화장실에 틀어박히거나 바로 그 자리를 떠났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먹은 걸 다 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고 최근에는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권유한 케이크 뷔페를 계기로 재발. 하지만 집에서는 폭식하면 바로 남편에게 들키기 때문에 저를 이용해서 욕구를 채운 거라고 하네요. 저더러 돈을 내게 한 건 단순히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들킨다는 것과 부자인 저를 질투한 것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제가 안이하게 케이크 뷔페에 권유한 탓에... 아니요. 권유한 건 당신이었어도 유혹에 진 건 아내 쪽이에요. 심지어 매번 당신에게 엄청난 금액을 내게 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지불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못이 있는 건 아내의 상태를 신경 쓰지 못한 접니다. 앞으로는 둘이 협력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아내와 어울리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멋대로인 부탁이라 죄송합니다. 아니요, 원래 저희는 2년 만에 여길 떠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럼 더 이상 아내와 만날 일은 없겠네요. 아내는 한동안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몸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께도 잘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사시 씨에게 지금까지 식사한 영수증을 넘기자 제가 먹은 몫의 금액을 포함한 전액을 돌려주었어요. 제 몫은 민폐료라고 하네요. 소동으로부터 2년이 지나 저희는 가나가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아키오 씨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문득 생각이 나고 맙니다. 남을 등쳐먹은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모든 게 아키오 씨의 잘못인 건 아니에요.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무사히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